네, 사실이 옳시다. 그날 밤에 제가 옆에 있던 몽둥이를 들고 김용욱의 머리를 때려서 실신케 하였습니다. 그는 명색이 한 회사의 지배인이요. 저는 일개 직공이올시다. 직공으로서 그 회사의 간부를 구타하다니 될 말이냐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지금에도 절대로 뉘우쳐지는 마음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한번 폭발하고야 말 화산과 흡사하였던 저의 심정이 그날 밤에 생긴 일을 도화선으로 기어코 몽둥이를 들고 날뛰게 된 것과 꼭 잊고야 말 한 게 필연이며 또 만약 저의 손에 맞지 않았다더라도 용욱이라는 인물은 언제 어디서 누구의 손으로든지 죄의 값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초지종 모든 일을 경관나으리께 아뢰어 바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25살이니까 꼭 10년 동안을 김지배인 앞에서 일을 하고 자라난 셈입니다. 제가 15살 때에 시골에서 어머님 한 분을 모시고 상경하여 그때 서대문통에 포목상 조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 모자는 그 조합을 지켜주고 일변 잔심부름도 하며 그 행랑채에 들었습니다. 김 지배인은 그 당시 거기서 자세히는 모르나 아마 서기쯤의 자격을 갖고 있었던 모양인데 워낙 인물에 되어먹은 품이 음흉하고 능청스러웠던 탓으로 벌써부터 조합 안의 공기를 잘 조정하며 은근히 그 내부를 누르고 있었던 형세 같았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거기 모이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를 제일 무서워하고 존경하였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도 어쨌든 그 녀석 풍신은 한번 사내답게 생겼다고 뒤로 돌아서서 욕을 하시면서도 칭찬하셨는데 얼굴과 몸이 다 크고 허여멀게서 하여간 아주 도도한 건달로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남의 하인이니까 천대쯤 받는 것이야 어떻겠습니까마는 차차 지낼수록 그의 간악한 성격과 행동에 우리 모자는 아주 정나미를 떼었습니다. 남의 앞에서는 껄껄대며 웃고 구수하게 발라바치면서도 사람이 없는 데서 조용히 만나면 아무 말도 없이 눈을 부라리고 하는 작자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 아직 어린 저로서는 순간 가슴이 선뜩하며 발끝까지 저리게 놀래고 하였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니까 어머님께서 방문을 닫고 앉아서 울고 계시길래 알아보았더니 그 작자가 청한 냉수 한 그릇을 어머님께서 떠받치고 갔더니 이 벼랑간 물대접을 받아서 소리를 치며 도로 어머님 얼굴에다 끼얹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머님이 물을 제 마음에 맞게 정하게 쓰리 못 떠간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지만은 그렇다더라도 머리가 흰 노인께 너무 버릇없고 발칙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보다도 정말 제가 그에게 대하여 더할 수 없는 증오를 가지게 된 것은 다음 같은 일이 있은 후부터였습니다. 밤이면 포목상 조합 안에 흔히 김가 혼자서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방에는 전등도 못 달고 또 초나 석유불을 켰느냐 하면 그것도 가난하고 없어서 캄캄절벽이므로 어머님은 매일같이 이웃 남의 집으로 가셔서 품팔이 바느질을 하시며 저는 저대로 환한 거리를 찾아다니어 놀고 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룻밤은 일찌감치 들어와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방 안에 누워 있으려니까 이 벼랑간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 비 퍼붓는 소리뿐이더니 이윽고 대문이 열리는 모양, 그리고 조합 사무실의 대청 앞에서 인기청이 나며 날이 그저 계세요? 이 분명 여자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도 저는
별다른 흥미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사무실 안에 있던 김가가 방문을 황황히 여는 것 같더니 아, 어머미야? 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그 여자가 김용욱이의 집 행랑 어멈인 줄을 아는 동시에 선뜻 일어앉아 문틈에다가 눈을 갖다 대었습니다. 네, 젊고 반반하게 생긴 계집입니다. 전에도 언젠가 밤에 사무실로 김가에게 심부름을 와서는 방 안으로까지 들어가더니 아이 왜 이러세요? 아이 참 점잖은 어른께서 이런 추잡한 행동을 연상케 하는 소리가 들렸었고 한참 만에 나오는 어멈의 꼴을 살피어 전후 기맥을 넉넉히 짐작하게 하는 일을 목도한 까닭이었습니다. 물론 잘 보이지 않으나 이 편은 캄캄절벽이요 저편은 김가가 방문을 열어 제친 사이로 전등불빛이 새어나와서 대강 거동은 알아차릴만 하였습니다. 놈도 놈이지만 년도 년이지요. 그날 밤에도 방에서 둘이 쑥덕쑥덕 하더니만 한 사람씩 나누어 늦게야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놈팽이가 제 하인년을 꿰어서 거의 겁탈을 하다시피 하였지만은 나중에는 계집 쪽에서도 놈을 따르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으리 좀 들어보세요. 이 그들의 죄악은 여기서 끝나고 만 것이 아니올시다. 그 후 계집이 온다 간다 말이 없이 벼랑간 행방불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참 동안은 부산하였었습니다. 포목조합 사무실에까지 아범, 즉 그 계집의 본부가 찾아와서 김용욱이에게 애걸복걸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으리 덕택으로 어떻게 소인의 계집을 찾도록 해주십시오. 소인은 죽어도 나으리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테온되겠시오. 이러면서 그는 김가와 자기 아내와 사이의 추행을 눈치도 못 채었었는지 이렇게 빌며 야단이었습니다. 저는 보아서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겁이 나고 무서워서 우리 어머님께조차 발설을 못했습니다. 필경 김간의 아범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잃어버리고는 당시 3살 났다는 계집 아이를 안고 울며 불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들으면 그는 한 2년 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살 수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와 남의 집을 살며 있었다는데 혹시 그 못난 시골떼기가 지 아내와 김가의 비밀을 알면서도 그저 서울 양반이 무섭기만 해서 빌며 조르다가 간 것이 아니었던가? 에이, 못나고 지지리도 못난 백성. 남의 일 같지 않게 저는 그 뒤로 이렇게 생각할 적마다 분이 났습니다. 한 서너 달 후였던가 봐요. 하루는 김가의 심부름을 맡아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그 어멈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그때는 년이 결단코 어멈이 아니었지요. 첩이라는 명토는 붙었지만은 이 당당한 가정부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당장 현저정 공공번지로 찾아 들어가면 옛날 김용욱이의 집에서 행랑어멈 노릇을 하던 김용욱이의 첩이 있을 것입니다. 네, 물론 징역 갈 만한 놈입죠. 그때부터 저는 결정적으로 김가를 미워하게 되었고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는 놈의 해골이라도 부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자는 그에게 쥐어져서 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김가는 저에게 직업도 주선해주고 무언중 발설을 말라는 듯이 엄하게 굴며 또 한편 제 딴에는 하느라고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그 집에 여러 번 심부름 가고 들락날락하였습니다. 아까 재질이 못난 시골 백성이라고 제법 남흉을 보았습니다마는
참 생각하면 아무리 나이가 못 찼었다기로서니 이놈도 어지간히는 못난 놈입니다. 계집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김용욱이의 모든 처세술이 이와 비슷한 음험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포목상 조합에서 서기급으로 있으며 행랑어멈 첩을 두었던 그는 그 뒤에 어떻게 해서 이 남의 자본을 끌기에 성공하였습니다. 한일 제면소를 설립하고는 지금의 김지배인이 된 것입니다. 저희도 이사를 하고 저는 이 공장에 솜 먹이는 직공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용욱이를 미워하고 싫어하였지만은 그는 저를 한참 신용하고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가 김 지배인께서도 아주 저를 못 먹겠다고 날뛰기 시작한 것이 우리 공장에서 소위 동맹 파업이 일어난 후부터였습니다. 그때 아마 동대문 관내였으니까 나리께서도 오셔서 보셨었겠지만은 이 말이 스트라이크요 신문에 난 것이 동맹 파업이지 어디 무슨 실속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어린아이들 장난이었습지요. 결국은 아시다시피 이 저희가 먼저 경찰서에다가 통지를 해드린 것이고 이 경찰서에서까지 이번 일은 회사 편이 잘못이라고 오히려 우리 편을 들어주셔서 손쉽게 해결된 것이 아닙니까? 글쎄 아무리 남의 돈을 가지고 하는 장사라도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 보통 하루에 14시간씩을 부려먹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고도 그때 임금이 일공으로 남자 평균 45전, 여자 평균 30전이 채 못 되었습니다.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니 한번 말만 하면 1급이 올라간다는 말이 어디서 났는데 이것을 듣고 우리 직공들은 정말 무슨 큰 횡재나 단박에 할 것 같이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김지배인이 들어도 골을 내고 야단을 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다 장사 속 일이니 서로 고주간 좋은 낯으로 잘 해결될 줄만 알았었죠. 하여간 좀 서먹서먹해서 용기가 안 나고 일변 야릇하게 부끄러운 생각까지 들어서 모두를 계룩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서지를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새 김 지배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더군요. 그게 다 못나서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왜 지배인이면 지배인답게 위엄과 체면을 차릴 줄 모릅니까? 말씀입니다. 최서방이라고 하는 우리 중에서는 제일 연장자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의 말을 채 듣기도 전에 벌써 누나를 부라리고 욕부터 합니다 그려. 예전 포목상 조합에서는 석이라서 그래도 남의 앞을 끓이는 성 싶더니 지금은 명색의 지배인이요 공장 안에서는 어떻든지 아나 부인이니까 함부로입니다 그려. 나이 어린 계집애들이 팔팔하게 옆에서 우리 역성을 들다가는 경을 쳤습니다. 금순이라는 18이나 먹은 처녀인데 이 벼랑간 찰싹하고 김가에게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요년아, 무엇이 어째? 이게 무슨 쌍스러운 소리입니까? 물론 지배인이 인격과 수양이 없는 작자인 것은 반합니다마는 참 딱하더군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김가가 떠다니는 바람에 금순이는 저편으로 가서 쓰러져 가지고는 고개도 못 들고 말 한마디 대꾸도 없이 흐느껴가며 울기만 했습니다. 참한 여자지요. 그때 금순이의 창피하는 모양과 김가의 지레 날뛰며 골을 부리는 꼴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18살이면 시집갈 나이의 처녀가 아닙니까? 그 자식이 왜 때립니까? 왜 때려요? 망할 자식. 나이 꽤나 먹고 이 그만한 자식이 아주 틀린 것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걸 보고는 한꺼번에 우우 나서서
이러니 저러니 말들을 했죠. 종래는 싸움이 크게 벌어져서 제가 그 즉시로 동대문 경찰서로 달려간 것입니다. 아무튼 요 가는 길에 이 파출소에도 들렸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도 정신을 모르고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그 뒤부터의 해결될 때까지의 일은 나리께서 잘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경찰서에서 단박 조사가 나오고 우리는 경계 아래 그 이튿날로 물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한일 재면소에 동맹 파업이 났다고 떠들었으나 아까 말씀 여쭌 대로 진정한 의미의 동맹 파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주와 싸움을 했을 망정 우선 1시간이라도 파업을 한 일이 없으니까요. 경찰서에서도 공장 내용을 알고는 하품을 한 셈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노동시간을 1시간쯤 줄일 것, 남자의 1급을 최저 40전으로 할 것, 여자의 1급을 최저 30전으로 할 것, 이렇게 세 가지가 거의 당국의 명령으로 되다시피 해서 해결되었습니다. 명색이 동맹파업이라고 어떻게 얼자로 떠드는 통에 우리는 생각도 안 먹었던 호박을 딴 셈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습지도 않은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김가의 지배인 노릇이 너무 지나치게 심한 것이었고 호박을 따기 전에 우리가 받은 학대야말로 신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가는 그 후부터 아주 앙앙불락하며 했습니다. 후에 듣고 알았지만은 그 임시 그는 회사 설립 시에 끌어다 댄 비 때문에 좀 곤란을 당하였습니다. 많은 그렇다고 우리만 자꾸 못 살게 할 것은 무엇입니까? 김의 행동은 그야말로 복수 그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임금으로 이익을 보게 된 사람은 40전 이하 받던 남직공과 30전 이하를 받던 여직공 그들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후 오늘날까지 누구를 물론하고 노린전 한 푼 임금이 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이 오후 8시까지 그전보다 1시간 줄었대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8시에 끝내놓지만 공장 소재를 하느니 제품 조사를 하느니 하고 딴 일을 그런 명목 아래에서 기어코 9시까지 시키는 까닭이었습니다. 전생에 무슨 원수가 졌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못 살게 할 것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직공들을 볶아대는 것은 한층 더 심했습니다. 소위 소재 시간에 계집애들이 총채로다가 피대나 기계 바퀴 같은 것을 조금만 세게 쳐도 그게 뭐 미워서 그렇게 힘껏 때리니? 합니다 그래요. 그래 섬섬옥수 가냘픈 여직공들이 더구나 총채로 먼지를 터는 것이 아무러기로서니 때리는 것 같겠습니까? 가죽 피대와 강철 기계 바퀴가 그래 털 끝에 떨려서 아프다고 할까봐 그 걱정입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서서 김가야 너는 그 계집애들이 뭐 미워서 그리 지랄이냐? 이렇게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김가는 굵은 사구라 단장을 가지고 딱 부라리고 섰다가는 그저 손톱만한 언덕거리만 있으면 그것으로 남직공의 종아리를 후려갈겼습니다. 질색이지요. 뿐만 아니라 직공들의 급료는 15일과 30일 이렇게 보름씩 모아서 주지만 그 안에 찾아 쓸 수도 있게 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일체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경우에 없는 짓이죠. 월급이 아니라 1급이니까 일했으니 일한 만큼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으르딱딱거리며 거절하는 수작이 가당한 일입니까? 저도 아쉬운 때가 있어서
사무실로 들어가 말하면 지배인의 결제가 안 난다고 해서 김가 앞으로 가서 조르지요. 뭐야? 몰라. 동맹파업 한 번 더 해보지. 어디 또 한 번 경찰서에 갔다 오면 주지. 이럽니다 그래요. 작년에 먹은 새알심이 다 나올 지경이에요. 서로 이때부터 싹 돌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어머님께서 별안간 병환이 나시어 한시를 지체할 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에 들어가 밥도 먹지 못하고는 꼬박 졸라댔습니다. 사정이 사정이니 많지 사람이고 보면 못 알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첫 번엔 10원을 말했다가 10원을 네 가지께 다 무엇에다 쓰느냐고 그러길래 5원으로 내렸습니다. 한양 몇 첩이면 그만일 것을 5원도 많다고 해서 결국 가까스로 2원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세요. 일을 파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돈을 가지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김지배인은 없고 지배인의 결제가 안 났다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 분해서 통곡을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깜빡 그냥 나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호의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그 후에 눈치를 보아서 그것은 분명히 의식적으로 저를 학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짓말 같은 참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악독하고 못난 인물도 다 있는 성싶습니다. 그때 그저 그놈의 골통을 함부로 부셔놓고 싶었습니다. 뭐 그렇게 마음먹게 된 것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지요. 생각으로는 그놈의 해골을 몇 번씩 부셨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만치 하고 그날 밤에 제가 정말로 김가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려 눕히게 된 전말을 말씀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때 정신없이 한 짓이라 자세히 모르지만 옳지, 말씀대로 그것은 분명히 묵직한 부기봉이었습니다. 네, 한 서너 번 그것으로 때렸습니다. 헛맞은 때도 있었겠지만은 네, 제가 3번쯤은 되게 때렸을 것입니다. 공장이 파한 후 금순이와 저와는 잠깐 거기서 만났다 헤어지고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연애올시다. 저희 두 사람은 서로 굳게 맹세를 하고 사랑하며 의지하고 지내는 중입니다. 바로 아까 이야기해드린 그 사건이 있을 때 이 사무실에서 남직공의 역성을 들다가 김가에게 뺨을 맞고 푹 거꾸러져서 울던 바로 그 처녀입니다. 그것이 벌써 햇수로 3년 전이니까 금순이는 올해 21살입니다. 저도 25 아닙니까? 서로 나이가 이만하니까 우리는 늦어도 내년 안으로 성례를 하여 부부가 되리라는 일변 부모님들께도 알리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서대문이고 저희 집은 동대문이올시다. 흔히는 가는 도중에 저희 집에를 들러서 둘이 만나는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가 만만치 못합니다. 공장이 훨씬 좋지요. 낮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귀창이 찢어질 지경이요. 소음먼지로 해서 자욱하니 눈코를 뜰 수가 없지만은 밤에는 괜찮습니다. 넓고 텅 빈 공장, 그것은 끝없이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는 것만 같습니다. 뒷곁편으로 난 문을 열어 제치고 걸상만 갖다가 놓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을 위하여 입에 맞는 떡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 순간만은 정말 저희에게 있어서 낙원입니다. 낮에 공장 속에서 일을 하려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저는 소위 하식기라는 것을 맡아보는데 먼지가 제일 심한 곳이지요. 김 지배인이 저를 일로다 붙여놓고 당초에 떼어주지 않는 것도 다 까닭이 있습니다. 미우니까 고생 좀 해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래 몇 해 동안에는 저를 첩의 집으로 심부름도 안 시켰습니다. 회사에
나이 어린 급사가 하나 생겼으니까요. 그래 그 하식기 앞에서 하루 12시간을 소음을 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소음먼지가 콧구멍 사이로 하나 가득합니다. 정신도 어찌러찌하지요. 어떤 때는 기계만 보아도 머리가 휘잉한 게 몸에 기운이 없어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무 낙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순이가 저에게 있은 후부터는 그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 애착과 열정의 전부로 된 것입니다. 이따가 밤에 공장이 깨끗해지고 고요해지면 오늘도 금순이와 만나서 한 구석에 앉아 희망을 속살거리리라. 저는 일하는 동안 몇 번씩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달래어 용기를 붙이고 나간 것입니다. 그야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지요. 금순이도 저를 이만저만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말로 하면 서로 죽자 살자 두 몸이 한 몸 같고 두 마음이 한 마음 같은 그런 사이에 올시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아마 이 눈치를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김가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단박 실직을 하는 판이죠. 외려 회사에서 그렇게 처단하고 말았더라면 어떡합니까? 뭐 피차에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김가 녀석의 망신살이 뻗치느라고 그랬죠. 그날 밤 역시 우리 두 사람은 다 파하고 직공들이 나간 후 서로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으냐고요? 우리 둘이 할 이야기는 태산같이 많습니다. 9시에 파해서 세수를 하고 그리고 한 1시간쯤을 더 지났을 테니까 이럭저럭 10시 반가량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걸터 앉았는 편을 향하여 누가 회중전등을 켜들고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저녁 9시경 한 번밖에는 순시를 하지 않습니다. 뭐 창고와 사무실도 저편 멀리 떨어져서 있고 여기는 공장이니까요. 공장의 문단속이라든지 뭐든지 입대껏 직공선으로 그것은 해오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서니까 김용욱이의 커다란 몸뚱이가 벌써 우리 앞을 턱 막았습니다. 금순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저는 멀뚱멀뚱히 서서 떨기만 했습니다. 너희들 거기서 무엇하고 있었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연놈이 왜 붙어 있어? 이건 둘이 있기만 하면 꼭 무엇을 한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려. 자식이 원 근본이 천해서 그렇지요. 사실 우리 둘이는 이야기밖에 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탈 없이 결혼을 하여 행복스럽게 부부 생활을 할까? 꿈속 같은 얘기뿐이었지요. 그런데 이 작자는 자꾸 회중전등 불빛을 제 얼굴과 금순이의 뺨에다 환히 비치면서 사내 녀석과 계집애 년이 캄캄한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부하가 나서 김용욱이가 그날 밤 저를 먼저 때렸습니다. 하긴 뭘 했느냐고 말대꾸를 하니까 발길도 차고 저의 뺨을 서너 번 붙였습니다. 그때는 금순이는 안 때렸어요. 이제는 21살이나 먹은 여자니까요. 가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저 혼자서 먼저 나왔습니다. 따로따로 떼어보내려고 그랬지만 저는 문 밖으로 나와 숨어서서는 금순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최 나와야죠. 몹시 갑갑하더군요. 참다 못해 막 다시 들어가 볼까 할 때 김가가 금순이를 앞장 세우고 나타났습니다. 둘이서 서쪽으로 한참 가더군요. 처음에는 그래도 금순이네 집이 서대문이니까 둘이서 또 만날까봐 바라다 주는 시임으로 동행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동관 못 미쳐와서 골목으로 들어서지를 않겠습니까? 눈에 불이 확 솟더군요. 거짓말은 조금도 없습니다.
금순이가 싫은 눈치를 하니까 들어와. 할 말이 있어. 들어와. 하는 김가의 소리를 정녕 들은 것 같았습니다. 금순이를 끌고 어느 커다란 대문으로 들어갔어요. 숨어 있다가 쫓아가서 보니까 무슨 합자회사 사무소라고 길게 문패를 달았더군요. 이만치 말씀드리면 경관나리께서도 짐작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대문 앞 마당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아찔하더군요. 아니나 다르겠습니까? 김가가 불을 켜고 들어간 대청 옆방에서 조금 있더니만 에구 왜 그러세요? 이걸 어쩌나? 이걸 어쩌나? 금순이의 이러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김가가 뭐라고 소근소근하는 꼴이에요. 저는 정신없이 마당에서 한 걸음으로 방속까지 뛰어들어갔습니다. 10년 전 포목상조합 숙직을 하면서 남의 유부녀를 겁탈하던 그 짓을 이놈이 그 뒷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25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요. 장차 제 아내가 될 금순이 아닙니까? 저는 그놈을 단숨에 해낼 줄로만 믿었더니 기운도 나이 먹은 놈이 어지간하더군요. 금년에 42이지요. 워낙 제가 그 지독한 제면 공장 안에 소음먼지에 녹아서 그런지 여간 허덕허덕하며 격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옆에 굴러다니는 몽둥이, 네, 정확하게 말하면 조그마한 방맹이지만은 오히려 무엇보다도 묵직한 부기봉을 들어 놈의 대가리를 죽어라고 쳤습니다. 픽 쓰러지더군요. 다음에는 아마 어깨가 맞았나 봐요. 하여간 면상을 2-3번밖에 안 때렸을 것입니다. 금순이는 방 운목에 서서 소리만 질렀습죠. 놈의 이맛박이에서 빨간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야 저는 방맹이를 던지고 금순이와 마루로 뛰어나왔던 것입니다.